안녕하세요. 수련 목회자에 대한 이것저것 수다를 하는 영상, 수련 목회자 수다 영상입니다. 지금 이 수다 영상은 2024년 수련 목회자 시험을 위해 제가 그냥 이것저것 수다를 떨어보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번에 영상에 이어서 교리와 장정 최신 시험 23년도 시험 몇 번까지 했는지 제 기억에 났는데 16번까지 한 걸로 그냥 취급하고 17번부터 17번 문제부터 한번 회귀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습은 안 보이는 게 여러분들에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제 모습은 짠! 하고 지워버리고 한번 시험지에 대해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17년이래. 23년도 최근에 나왔던 17번 문제는 23년도 이런 유형은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지방에 대한 문제이다. 틀린 것은 고르시오. 교회 경계법이 정한 대로 부담금을 경제법이래. 경제법이 정한 대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네. 이 부담금이 나름 세금과 같은 개념으로 돈 안 내면 회원권 없죠.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생각해죠. 전 외부 활동 안 해요. 교회 활동만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럼 부담금 내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가끔 있기는 한데 그럴 거면 독립교단 가세요. 네, 굳이 감리교단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응급비도 내지 마시고 응급비도 나중에 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 알아서 그냥 교회 안에서 다 하세요. 예, 열심히 낼 건 또 내고 회원것도 하고 교단에서도 자신의 의견도 물론 잘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할 건 다 하고 해야지. 그러기 위해선 부담금도 다 내세요. 까짓 거 그냥 못 돌려받으면 뭐 어떻습니까? 응? 어쩔 수 없죠 그 해봤자 다 합쳐서 1% 2% 되나? 0.1, 0.2 아닌가? 0.5 그러니까 2.0인가? 아무튼 자, 2번 교회 부동산이 전년도 12월까지 유지되는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구역은 선거 비선거권이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전년도 12월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 다 유지되는 편입돼야지 너님 피선거권 있다. 그런 내용인 거죠. 네. 지방의 인사위원회는 장로와 서리교역자의 인사 문제를 처리한다. 네, 맞습니다. 지방의 인사위원은 장로와 서리교역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실행부위원회라 할지라도 구역회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되지 않는 교회의 부동산 문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제가 여기 지방실행부위원회 직무에 보면 어디 써있나 마지막 9번에 구역회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되지 않는 재산 문제에 관한 사항은 처리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됐어요. 즉 뭐냐? 이거 미자립 아마 구역회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아마 미자립 교회라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미자립 교회, 교인이 별로 없는 교회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이게 교회 스스로도 자기 교회를 어떻게 처리할지 스스로도 결정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지방의 실행부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했는데 솔직히 이 문제 꼼꼼히 읽어보다 보면 1번과 2번과 3번은 예전에 많이 들어봤던 거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4번은 좀 생소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다 보면 다 나와요. 이 문제도 쉬울 것 같아요. 네, 공부하신다면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년, 23년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연속으로 출전되었습니다. 의회법 중 연회에 대한 문제이다. 틀린 것은 자, 연회 임기는 2년, 임기 2년의 감사 2명을 선출하여 이를 감독이나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결혼으로 인한 보선은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연회 본부의 회계 및 행정사무를 감사하여 연회에 보고한다. 이게 틀렸다는 건데 위임할 수가 없네요. 그랬었나? 이건 저도 좀 어렵게 느껴지네요. 연회는 임기 2년에 감사를 선출. 감사는 별도라서 그럴까? 감사는 별도니까 감독이나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보통 사지선다가 아니라 삼지선다로 돼 있는데 만약에 2번,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회는 과정고시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 허입과 재허입은 개인별로 제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정의원 진급 중 준회원 진급 중에 있는 준회원은 일괄적으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품행으로 통과한다. 네, 이거 맞는 건데 특별히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여기 그 허입 그러니까 준회원 이게 준회원 허입은 개인별로 정회원 허입은 일괄별로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과반수 출석 3분의 1 뭐 그런 3분의 2 그거는 조금 기억을 같이 하면 좋겠지만 준회원 허입은 개인별로 정회원 허입은 일괄별로 네, 요거는 좀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거꾸로 뒤집어서 해서 객관식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요 최근에 나타난 걸 제가 캡처해냈어요. 제가 적발했습니다. 적발이라는 단어가 맞나? 연회는 정회원 교역자들과 이와 동수로 지방의 평신도 대표들 그리고 준회원과 협동회원으로 조직된다. 네, 이거 맞는 말이죠.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들로 똑같은 동수로 구성한다. 그리고 플러스 준회원과 협동회원. 연회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며 준회원과 협동회원은 발언권만 가진다. 네, 여기서 저는 요들이 말하는 발언권은 사실상 자기 방어권 뭐 그렇게 그냥 비유로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예전 영상에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2번과 3번은 맞는 말이니 1번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한테. 아니 저한테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연애 감사라는 것 자체가 아마 독립된 것으로 돼야 하니 위임할 수 없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요거는 좀 조심해야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준회원 허입은 개인별로 정회원 허입은 일괄별로 요것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9번 이제 총회 실행부위원회 직무가 아닌 것은 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총회 상권할 안건 예비 심사. 네, 총회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예비 모여서 뭐 그런 것들. 총회가 끝난 후 닫힌 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끝난 후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및 새로 발생한 중요한 건 심의 처리.
그리고 국내 연합기관에 가입 및 탈퇴하는 사항 인준. 아마 이거 그 WCC나 NCC 뭐 그 시기 한번 좀 있었거든요. 작년 총회 때 그거에 대해서도 아마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및 장정 행정위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한 유권 해석을 한다. 잠깐만, 직무가 아닌 거잖아. 잠깐만요. 그러네. 이거는 입법의회인 것 같네요. 요게 직무라고 써있지만 요게 어디에 직무인지는 제가 안 써놨기 때문에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요거는 총회가 의뢰하는 유권 해석은 요거는 다른 부서인 것 같아요. 가만, 요거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게 기독교 대항감리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밑에 보면 교리와 장정이라고 써있지요. 인터넷 속도가 느립니다. 여기에 보면 좀 확대, 이거 너무 확대하면 안 보이죠? 아마 의회법 여기로 가면 교리와 장정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 속도는 좀 느립니다. 아까 그게 몇 단이었죠? 669단이었죠. 그러면 찾기 버튼에서 669단 딱 하면 직무였죠? 이 직무가 무엇의? 장정유권 해석위원회의 직무. 예, 이게 보이시죠? 아까 그 제가 카피했던 것은 요것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직무. 요것이 요 아래, 잠깐만, 요 아래에 있는 내용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직무였다 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이걸 표현을 했어야 하는 건데 저도 바빠요. 구차한 변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구차한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사람이에요. 네, 그냥 넘어가요. 어디 이건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직무인데 여기서 묻는 문제는 총회 실행부위원회 직무를 물어봤는데 요건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3번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직무였습니다. 자, 20번 넘어가겠습니다. 20번도 새롭게 올해 이런 유형으로 나왔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입법의회에 대한 문제이다. 틀린 것은 입법의회 의장은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아니요. 우선 아닙니다. 입법의회 의장은 감독회장이 되고요. 입법의회 의장은 위원장은 별도의 사람이 되거든요. 자, 그래도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독회장은 입법의회 소집, 일시, 장소, 그리고 안건 상정을 포함한 소집 통보서를 입법의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네, 맞고요.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 네, 맞습니다. 장정개정위원회. 물론 장정개정위원장이 아마 감독회장님이 임명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뭐 누군가는 생각해죠. 자기 측근 아니냐. 야, 그래도 측근이라도 임명을 해도 그래도 한 사람에게 독점되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입법회에는 의견해놓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안에 대해 정리를 필요할 때 이를 장정 개정에 위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게 하나 있었죠. 2년 전에 있었던 입법부회 때 상하이냐 상해냐, 둘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국제표기법상으로는 어느 게 맞는 거였지? 수정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입법부에서 그거를 수정을 못했다고 해서 국제포기법으로 바꾸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예,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4번이. 의안이 의견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 같은 거 있어요. 법과 법 사이에 그 표결로 안 됐는데 이걸 왜 바꿨냐 하는데, 이 어긋나는 조항 자구나 숫자 그 밖의 사항은 정리가 필요할 때는 장정 개정위원장이 위임해서 뭐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하이나 상해냐, 몽고냐 몽골이냐, 뭐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2년 전에 있었던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걸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그거 하나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좀 수정할 수 있지 않나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못하면 뭐 AI 맡기던가.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입법부의 의장은 감독회장님이 하셔야죠. 대장님이 하셔야지. 그 정도는 안 그렇습니까? 자, 2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한번 건너뛰고 23년도에 한번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다음은 교회 경제법에 대한 문제이다. 맞는 것은 감리의 본부는 수납된 본부 부담금 중 20% 범위 내에서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범위 저저저에서 본부 지원비와 국내 지역에 갖춘 연회 사업비 계상 배당한다. 다만 연회 저저저저저 지원할 차등지 연회 재정 현황 상황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뭔 소리야 씨.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본부 부담금 중에 20% 내외 중에서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요, 연회로 지원할 수 있다. 그거예요. 국가 재정에서도 뭐 각각 지방 정부로도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과 3번 내용도 한번 볼까요? 뭐가 틀렸는지. 자, 연회 본부 부담금은 각 연회별로 해당 연회 운영이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개책교회 전년도 일반 회계의 수입 결산액 중 일정액을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그렇죠. 연회 본부 부담금도 조죠. 그건 일반 회계 결산액 중 연회 본부 부담금의 비율은 각 연회가 동일하게 정하지 않아요. 각 연회가 알아서 동일하게가 아니라 연회별로 정한다가 맞는 거죠. 동일하게 정하지 않아요. 각 연회마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회는 0.2%, 어떤 연회는 0.5%,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고, 어떤 연회는 뭐 미자립 교회는 뭐 0.01 뭐 그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통계표를 기초로 한 각 입교인 한 명당 평균 헌금의 60% 이하인 교회는 조사 후에 허위일 경우 조사 불응 시에는 2년간 회원권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요, 60%가 아니라 70%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인원이 뻥튀기가 됐다고 칩시다. 우리 속된 말로 뻥튀기가 됐는데 헌금액이 통계표가 보니까 이거 너무 헌금액이 덜 나왔네? 이거 숫자 조작 아니야? 딱 그게 되는데, 보통 각 연회마다 평균 헌금액이 있어. 1인당. 근데 그것보다 70% 이하인 교회가 있어요. 그럼 거기 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사했는데 조사 거부. 그러면 거기 2년간 회원권을 제한시키는 거죠. 예. 보통 이런 교회들이 있긴 한데 왜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교회 인원을 뻥튀기를 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은퇴를 앞두고 있으신 분이 후임자한테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있어요. 그 수련목을 두는데 인원 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목사를 두는데 100명, 입교인 100명 이하는 부목사를 둘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목사 사역하는데 입교인 100명 이하로 들어가면 부목사 자동 면직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 본 적이 없어갖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헌금이나 그게 통계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60%가 아니라 70%였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알면 뭐 21번 문제는 뭐 어떤 걸로 이제 수치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1번 문제가 아니라 2번 문제를 정답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문자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차등이 아니라 평등으로 바꾸고, 요거를 이제 동일하게 아니라 각 연회별로 이제 맞는 걸로 바꿔갖고 2번이 정답으로 내년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다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자, 22번. 봅시다. 이것도 올해 좀 새로 나온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 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음은 교회 경제법 중 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에 대한 문제이다. 틀린 것은 1번 교회 부동산 관리는 재단법인 대교 대항감리의 유지재단이 관계교회 관리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한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관리는 유지재단이 편입하여서 각각 교회에 이제 위탁하여 관리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자, 이건 잠깐 넘어가고, 4번은 교회 재산이 교회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 회원은 피상권권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아마 재단 편입 불가 확인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상가 주인이 담임자가 아니거나 교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편입 불가 확인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럼 3번 한번 볼까요? 교회 분규로 인하여 교회 재산권의 관리 다툼이 발생할 때 감리회를 이탈한 측에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교회에서 두 파가 싸웠어요. 그래서 한쪽 A라는 파가 있고 B라는 파가 있는데, A라는 파가 끝까지 버티게 나갔고 B라는 파가 못 살겠다 해서 나갔어. 그러면 나간 사람이 저 교회 재산권을 우리한테 있다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그거 있잖아. 존버가 답이다. 근데 이거 교리와 장정 얘기하는데 존버 뭐 그런 얘기 해도 되나? 되나 모르겠네. 생각해보니까 말을 하고 보니까 이게 참 제가 말해도 좀 천박하긴 하네요. 예. 그러니 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안 싸우는 게 좋은데 싸워도 존버가 답입니다. 예, 나간 사람은 권리 주장할 수 없어요. 네. 그게 아마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 2번에 이제 일체 주장할 수 없다라고 써 있어요. 네. 싸워도 교회 안에서 싸우고요. 저도 그래서 항상 삐쳐서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의 의견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삐쳐도 교회 안에서 삐쳐라. 짜증내도 나와서 짜증내고, 땡깡 부려도 나와서 땡깡 부려라. 안 나와서 땡깡 부르는 게 뭔 의미가 있냐 하고 주장은 한 적이 있는데, 진짜 나와서 땡깡 부릴 땐 참 짜증나지만 눈과 눈을 마주대며 코로나를 전염시키면서까지, 실제로 전염시킨 적은 없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렇게까지 정면 승부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더 좋더라고요.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는 날이 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돼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교회 싫다고 안 나오면 그 사람 손해지 뭐. 그 있어요. 그 6개월 동안 뭐 그 시험 문제도 나올 텐데 6개월 동안 안 나오잖아요. 그 회원권 정지시킬 수 있어요. 몰랐지? 그,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니까 그거 안 했던 건데 난 할 거다. 어? 근데 좀 6개월은 좀 심하니까 한 1년 한번 해보고. 근데 내 인내심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나 6개월 1년 했는데 더 짜증나게 하면 나 6개월 더 할 수 있어. 어디 씨 예배 시간은 빠져 씨. 빠져. 응? 아이 그 정 싫으면 딴 교회 보내줄게. 이명증서 내 써준다니까. 내 진짜. 아유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과연 삐치는 사람이 뭐 어디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런지 뭐 아무튼. 자 23번 다음 중 응급 자격 취소와 은퇴 응급급 제한에 대한 해당되는 경우. 요새 이런 것도 좀 시험 문제 나오네요. 참 종류가 많아졌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짓거리라고 할까요?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다양한 문제가 나오게 된 걸까요? 괜히 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몰래 했었어야 하는 건데.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어요. 자, 은퇴 후에도 교회를 사임하지 않고 계속 목회하는 사람. 이러면 은퇴 응급급이 안 나갑니다. 은퇴 후에 교회를 폐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은퇴 후에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이런 용감한 사람이 있나? 그리고 이렇게 말빨이 먹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 영향력이 먹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고 참 말을 품격 있게 하는데 가끔은 참 구슬지게 아니 구슬지게 아니라 말을 참 여러분들 귀에 잘 들리게 하려다 보니까 참 말이 너무 그러기는 하네요. 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 가끔 이 문제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한다면 저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하고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은퇴 후에 교회를 폐쇄했던 경력이 있었나 봐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자, 교역자로서 교회나 기관에 파송받은 회원이 목회에 전념하지 않거나 실제로 목회하지 않는 사람. 뭐지? 교역자로서 교회나 기관에 파송받았어. 근데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실제로 목회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이거 응급급 제한 받아야지. 그렇죠? 근데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응급급 지급 중지를 요청한 사람. 근데 아마 요거는 이거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있나?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아무튼 제가 이 법률안을 이렇게 카피를 해왔거든요. 했는데 지방실행부위원회 어쩌고저쩌고 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있네요. 지방실행부가 아니라 연회감독이 연회실행부위원회 결의를 통해서 응급비 지급을 요청한 사람이란 신설 내용이 있네요.
연애 감독님한테 까불면 안 되겠군요. 네, 은퇴하고서도 연애 감독님한테 까불면 안 되겠습니다. 아, 이거 하기사 누구한테 연애 감독님한테 누가 까붑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연애 감독님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감리사한테도 까불면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근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 사례가 있었나요? 은퇴 후에도 여기 참 재미난 경우가 하나 있네요. 이번에 보면 은퇴 후에 교회를 폐쇄하거나 폐쇄한 교회 재산을 사유한 사람. 이건 아마 교회에 부설된 어린이집이나 그런 거에 대한 재산권 분쟁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었을까 하는 제 조심스레 추측은 한번 해봅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깝긴 하군요. 자, 이번 작년 영상에서는 제가 1시간씩 짜리를 만드는데 이번 영상에는 30분 단위로 끊어야 한다는 목표를 한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기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넘었거든요. 다음 주 이제 내년 시험이 1년 이상 남았으니 지금 영상 시점에는 1년 이상 남았으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급하면 나중에 또 몰아치기 하면 되고 바쁘면 그때 하면 되니까. 자, 지금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반응하지 않더군요. 가끔 그래요. 제 블로그나 제 유튜브에 평소에 반응 없는데 12월 되면 방문해 주시더라고요. 미리미리 저를 닥달하고 활용하고 저를 못살게 괴롭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라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